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분명 글자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그림만 보고 우리는 비상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단순한 그림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게 제작된 그림 문자를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픽토그램과 픽토그램에 사용될 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제에 맞춰 픽토그램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픽토그램을 제작해 봅시다. 픽토그램이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텔레그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가 아닌 단순한 그림만으로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유명 관광지, 공공장소에서는 픽토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픽토그램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쉽고 빠른 정보 전달. 둘째, 단순하고 명료한 의미. 셋째, 세계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픽토그램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된 색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럼 픽토그램에는 어떤 색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비상구 픽토그램은 왜 초록색이고 교통표지판의 픽토그램은 왜 주로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하는 걸까요? 색에 대해서 알아보며 여러분만의 픽토그램에 어떤 색을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색이란 점, 선, 면, 명암 등과 함께 그림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색을 볼 수 있을까요? 물체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데 이때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우리 눈에 색으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백색광의 스펙트럼 중 빨강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 주황부터 보라색깔 파장은 흡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과는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결국 빛이 색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빛과 색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빛과 색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빛은 겹칠수록 백색광에 가까워지며 색이 밝아집니다. 이를 가산혼합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니터 등에서 보이는 색은 가산혼합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물감과 같은 안료의 삼원색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입니다. 시안은 청록색, 마젠타는 자주색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입니다. 여러 색의 물감을 한꺼번에 섞으면 탁한 똥색이 나오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은데요. 안료나 물감 등은 섞을수록 색이 어둡고 탁해져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이를 감산혼합이라고 하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프린터를 할 때 사용을 한답니다. 단, 색을 아무리 섞어도 완전한 검정색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프린터 잉크는 검정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정색을 포함한 CMYK를 잉크로 사용합니다. 즉, CMY 세 가지 색상을 조리조리 섞으면 여러 가지 색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미수 선생님입니다. 대체 어떤 색이 파란색일까요? 전부 파란색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전부 파란색이 아닌가요? 색을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작품 제작과 다양한 연구 그리고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색 이름을 약속할 필요가 있겠죠. 20세기경 미국의 화가이자 색채 연구가였던 먼셀은 색 이름을 비롯하여 색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색체계는 오스트발트와 같은 학자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학회 및 협회에 의해 점차 발전되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먼셀의 색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셀은 색을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색상이란 빨강, 노랑, 파랑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색을 의미합니다. 먼셀은 여러 색상을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색상환을 개발했습니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움을 의미하며 색으로 보면 흰색, 회색, 검정색으로 명암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색깔에 흰색이나 회색 또는 검정색을 타게 되면 채도가 낮아졌다, 탁한 색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채도를 가진 색을 유채색, 채도가 없는 색을 무채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흰색, 회색, 검정색처럼 밝고 어두움, 즉 명도만 가진 색을 무채색, 이 외에 빨강, 파랑 등의 모든 색은 채도를 가진 유채색이라고 합니다. 빛을 비췄을 때 아주 밝은 곳은 흰색으로 보이고 빛이 없는 공간은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이는 색이라기보다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이므로 흰색, 회색, 검정색은 채도가 없이 명도만 가진 무채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색은 명도와 채도에 따라 수많은 색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색 중 어떤 하나를 파란색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던 것이죠. 색을 인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하늘색이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남색이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실생활과 실제 픽토그램에는 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로 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에 따라 색을 사용합니다. 먼저 색의 명시성이란 두 색을 함께 배치했을 때 먼 거리에서도 색이 잘 보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 색의 색상, 명도, 채도 차이가 높을수록 색의 명시성이 높아집니다. 밝은 대낮에는 주위의 색이 회색일 때 노란색의 명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회색의 아스팔트와 대비되도록 표지판, 과속 방지턱, 어린이 버스 등에는 주로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어두울 때는 어떨까요? 어두울 때는 단파장의 파란색 혹은 초록색이 눈에 가장 잘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푸르키네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밝을 때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두워졌을 때는 초록색이나 연두색 혹은 파란색 계열이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원래의 색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 혹은 교통 표지판은 어두울 때도 잘 보이라는 의미로 초록색 혹은 파란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군인은 위장을 하기 위해서 명시성이 낮은 군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군복은 주변의 풀숲과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주목성이란 시선을 끄는 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이 따뜻하고 채도가 높은 색의 주목성이 높습니다. 또 회색과 같은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의 주목성이 높습니다. 소화전과 소화기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 눈에 잘 띄도록 주목성이 높은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노란색과 빨간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이나 배경색에 어떤 색을 함께 배치하느냐에 따라 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을 포함해 색이 주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두 색을 함께 배치해 어울리게 하는 것을 배색이라고 합니다. 배색을 통해 색의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대비를 시켜 강조함으로써 명시성과 주목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배색을 고려하면 몇 가지 색만을 가지고도 멋진 그림이나 PPT 등의 눈에 띄는 발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색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토그램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토그램을 만들 때 꼭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색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법은 크게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사조화는 단어 그대로 유사한 혹은 비슷한 색끼리 함께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색상원에서 인접하고 있는 색상을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실패할 확률이 낮은 배색입니다. 이 색들을 부드럽게 풀어내며 멋진 노을 하늘을 연상시키는 그라데이션이 완성됩니다. 글이나 그림의 한 부분을 강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 픽토그램은 지구와 환경을 뜻합니다. 자연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초록 계열의 유사색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깨끗하게 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비조화입니다. 대비조화는 말 그대로 특성이 다른 두 색을 대비하여 강조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상, 명도, 채도, 면적을 대비시키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색상 대비에 따른 조화입니다. 명도와 채도는 일정하지만 색상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색끼리 배치해 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일정 거리에 있는 세 가지 색을 대비시키는 것이 가장 조화롭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단, 두 가지 색을 섞어 만들어진 중간색의 경우 배경색이나 인접한 색의 영향을 받아 색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색상 대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픽토그램 제작 시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보라색이라도 파랑과 함께 배치하면 조금 더 푸른 느낌, 빨강과 함께 배치하면 조금 더 붉은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색상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끼리의 관계를 보색이라고 하는데요. 빨강의 보색은 청록색, 그럼 파랑의 보색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황입니다. 양면 색종이를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색끼리 대비시켜 색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색을 사용하면 강하게 강조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통일성이 없고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한 가지 색은 넓게 다른 색은 포인트로 작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명도 대비에 따른 조화입니다. 명도란 색의 밝고 어두움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밝기가 다른 두 색을 함께 배치했을 때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것이 명도 대비입니다. 명도의 차이가 큰 배색은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채도 대비에 따른 조화입니다. 어떤 것인지 감이 오나요? 단어 그대로 채도 차이가 나는 색을 함께 배치하는 것입니다.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입니다. 흰색, 회색, 검정색은 채도가 없는 무채색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명암만 있는 색상은 다른 어떤 유채색과 배치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티를 입으면 어떤 색의 바지를 입든 잘 어울리고
검정 바지 또한 어떤 색의 티셔츠를 입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죠. 하나의 유채색에 흰색 혹은 검정색을 섞으면 채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끼리 배치하면 강조보다는 무난한 느낌이 듭니다. 채도 대비로 강조를 하려면 유채색과 무채색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픽토그램 제작 시 회색이나 검정색 바탕에 노랑, 빨강, 연두 등 맑고 밝은 색을 함께 배치하면 명도 대비와 채도 대비에 의해 그림이 더욱 선명해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적 대비입니다. 면적에 따라 색채가 달라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실제보다 그 색의 명도와 채도가 높아 보이고 면적이 작아지면 명도와 채도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종이의 흰색보다 집 전체에 붙인 벽지의 흰색이 훨씬 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좋은 대비 효과를 위해서 픽토그램을 제작할 때는 배경과 같이 넓은 면적은 채도를 낮출 것을 추천합니다. 넓은 면적이 너무 밝고 깨끗한 흰색이라면 본인이 열심히 그린 부분이 아닌 하얀 바탕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배경색은 조금 어둡고 탁한 색을, 좁은 부분이나 포인트 되는 부분은 맑고 깨끗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픽토그램은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로 제작되지만 이 정도의 섬세함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픽토그램과 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색의 특성인 명시성과 주목성, 그리고 두 색을 조화 혹은 대비시키는 배색 방법도 배웠습니다. 등교 후 첫 시간에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한 간단한 테스트를 먼저 실시하고 픽토그램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